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시 2차 원서 접수가 지난주에 마감이 되고 이 대학별 고사를 치르느라 수험생들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도 아직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적성고사를 치르는 대학들도 아직 다음 주까지 남아있는데요. 수능을 치른 후에 긴장이 조금은 풀어졌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죠. 끝까지 우리 수험생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그 힘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 상담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도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합격의 영광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의 페이스메이커십니다. 충남 서령고 교사이신 최진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교사 최진규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성적 통지까지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아주 긴장 속에 기다리실 텐데요. 아마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파이팅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시는 분이시죠. 입시계의 대장금이십니다.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의 조미정 소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수시 마무리해야 되는 친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시가 다 끝나서 정시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좀 여유 있게 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못 봤던 책을 좀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좀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는 그런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지금 정시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시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대해서는 정경원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마련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2월 8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리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1부에서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서는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시 무료 상담과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 신청을 원하신 분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군요. 네. 수능 끝나도 뭐 수시 같은 거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대학별 전형은 다 치른 건가요? 네, 논술을 좀 치렀고요. 네.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정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수능은 기대만큼 좀 잘 봤다고 하던가요? 이번에 좀 어려워서요. 네. 기대만큼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좀 잘 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을 좀 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최진규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 앞에서 제가 이제 성적 발표가 8일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떨려요.
떨리죠? 우리 학생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게 돼 있는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머니도 잘 아실 텐데요. 아마 오늘 어떤 점이 특별히 또 궁금하신가요? 저희 아이가 연세대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 아이 성적으로 연세대에 지원 가능한 학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정시 다군에서는 어떤 대학을 지원해야 할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마 올해 입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고 특히 선택형 수능 때문에 전략 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마 궁금하신 부분을 많이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예. 네. 연세대 우선 목표를 좀 세워놨는데 가능할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준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 2.8, 수학 3.4, 영어 3.6, 과학 2.7에서 평균 3.12입니다. 네. 수능 가채점 예상 점수입니다. 국어 A 100분위 96 1등급, 수학 B 94% 2등급, 영어 B 94% 2등급, 화학 1 99% 1등급, 생명과학 1 95% 2등급입니다. 네. 희망대학 볼게요. 네, 정시에서는 가군의 연세대 고려대를 희망하는데요.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입니다. 네. 나군인데요. 한양대 화공생명공학부, 신소재공학부, 또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희망합니다. 다군은 건국대 화학공학과, 홍익대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 또 경희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수시를 지원했는데요.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논술을 치렀습니다. 10월 8일 날. 고려대 임상병리학과 논술 전형이고요. 한양대 유기나노공학과 논술 전형,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역시 논술 전형입니다. 성균관대는 아마 자료를 보내올 때 성대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논술을 포기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점수 어떻게 보셨나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화면에서 보셨듯이요.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이 3.12입니다. 이 내신 성적으로 현재 이제 가채점 점수로 보자면은 상당히 점수가 이제 좋게 이렇게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네. 특히나 우리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에 표준 점수로 누적 점수를 내보니까 상위 2.3% 정도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가지고 표준 점수 누적 100분위를 내보니까 무려 1.4%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요 자연계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인 의대, 치의대 또는 이제 화생공 쪽의 학생들이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 생각한다라면은 상당히 높은 그런 성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우리 최준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월등히 우수한 학생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최준규 선생님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과 또 이런 조합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대학은 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영역별 조합 비율입니다. 표준 점수를 먼저 살펴보면요. 역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20%, 30%, 20%, 30% 반영했을 때가 그 상위 누적 점수가 가장 좋습니다. 1.2%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역시 자연계 학생이니까요. 수학 비중이 높고 이렇게 됐을 때 10%, 40%, 30%, 20% 했을 때 상위 누적 1.38%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100분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20, 30, 20, 30 반영했을 때 1.6%가 이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국수, 영과는 10%, 40%, 30%, 20% 했을 때 1.9%가 나왔는데 여기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수, 영과가 이제 1대1대 1대1로 반영했을 때가 1.7%로 이제 2등급, 2위에 이제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조합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그런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제 조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나 또 성균관대일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대학들은 우리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연세대를 이제 지원하기를 희망하니까요. 네. 연세대 가군인데요. 이 백분위 점수하고 표준 점수를 함께 반영하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대학은 국수 영과를 20, 30, 20, 30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한 조합을 지금 반영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가군의 고려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함께 사용하고요. 국수영과 비율이 20, 30, 20, 3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에서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도 역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점수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20, 30, 20, 30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한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 가운데 역시 이제 한양대학하고 건국대학이 될 것 같은데요. 한양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군하고 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는데 국수영과의 비율이 10%, 40%, 20%, 30%, 20%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도 약간 불리한데 나군하고 다군에서 분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100분위 역시 사용하는데 비율이 20, 30, 30, 20 이렇게 됩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불리한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들 대학이 어렵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한양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합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지 전체적인 합격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희망하는 그 연세대나 고려대 조합이 참 잘 맞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상위권 대학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수능 점수를 받은 학생끼리도 영역별로 봤을 때 성적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런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미세하게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고 또 동점자 중에서도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점자 대비 영역별 성적 비교인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는 522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국어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수학이나 영어가 2등급이 현재로서는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상으로 조금 불리하고요. 과탐의 경우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탐 쪽의 비중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동점자 대비 합격률이 높은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백분위도 그런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동점자 대비 1점 정도 부족하지만은 과탐은 2점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탐구를 참 잘 봤네요. 근데 이번엔 조미정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도 그렇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그 영어 B와 수학 B가 아무래도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지난해에 비해서 그 최상위권 대학의 경쟁률과 합격선에 좀 변화가 있을까 어떨까요? 아마도 학생들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는 원점수가 평상시에 모의고사 봤을 때보다 잘 안 나왔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시에 대학을 갈 때는 원점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로 가기 때문에 원점수가 내려가면 표준 점수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원점수상 전년도보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학의 학과를 가더라도 상위권 같은 경우는 6 내지 7점 정도가 원점수는 떨어져요. 그렇지만 표준점수 상으로 봤을 때에는 한 1, 2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정시를 응시할 때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뭐 특별히 합격선이 더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수시에 얼마나 합격률이 낮아져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하느냐 아니면은 추가 합격자가 많아서 정시 선발 인원이 줄어드느냐 이 부분이 합격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점 결과가 나오고 수시에 합격자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미등록자 현황을 정확하게 보셔서 정시의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네. 그걸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합격선을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조민정 선생님께서 이제 수시 합격생의 비율 그리고 수시 합격생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인원이 정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이제 또 정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지원한 수시 대학의 어떤 합격 가능성 예측 이런 걸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예, 우선 어머님께 질문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연대 논술 치렀지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수시 2차에 지원했던 대학들 논술 시험 치른 대학이 어느 대학이죠? 저는 고대하고 연대만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8일 날 연대는 시험을 이미 치렀고 네네. 이제 수시 2차에는 다른 대학들은 이제 시험을 보러 안 가신 거죠? 고대 네네, 빼놓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학생의 그 점수가 원점수로만 364점이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고대 화생공 쪽은 부족합니다. 한 4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368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의 다이아몬드 7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학과인 융합공학부 같은 경우는 36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학생은 한 4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성균관대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350점대 후반 이렇게 보니까요. 상당히 이제 좋은 쪽에서 이렇게 이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성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학생은 아마 수시에 어떤 합격을 하지 않을까도 이제 제가 예측을 해보는 이유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자연계는 수학 B하고 과탐 2가 두 과목이죠. 등급 합이 3이에요. 그러면은 수학은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100분위 1로 따지면 2%가 부족하고 또 과학에서는 이 생명과학 1이 지금 거의 이제 한 문제 차이로 지금 2등급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세대 우선 선발 기준은 충족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저는 갖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논술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합격이 나면은 이제 정시학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요. 결국은 수학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학 B하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 부분인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아마 이제 결과를 잘 지켜보시면은 우리 학생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수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정시에 희망하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어머니께 요 말씀 여쭤볼게요. 혹시 성균관대에 반도체 시스템 학과에 지원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관심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예. 저희 반영 비율이 좀 저희 애한테 불리하다는 또 말씀이 있으셔서.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말씀까지 제가 연결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정시희망대학을 분석하는데 가군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대학이죠. 연세대 기계공학부입니다. 제가 볼 때 약간 상향인데요.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1순위 대학이에요. 이 대학이 연세대가요. 그러나 점수는 제가 판단할 때 아주 미세합니다. 0. 몇 점 차이가로 보는데 가능성은 저는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우선 선발이 아닌 일반 선발은요.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일단 우선 선발에서 합격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고려대입니다. 이 고려대 생명과학부는요. 소신인데요. 학생 진로 희망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학과거든요. 여기도 역시 미세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은 고려대입니다. 임상병리학과는
여기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탐구가 또 30%나 반영하기 때문에 나군의 상향을 지원할 경우에는 가군에서는 안정적인 합격 카드로서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학교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유기나노공학과도 상당히 점수상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그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요,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선발 인원은 매우 적어요. 그렇지만은 서울대 공대 지원자들이 동향에 따라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단, 여기는 정시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수비 1등급하고 과탐 1개 1등급이 조건인데, 과탐 1개는 이미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수비 1등급이 다음 주 27일 날 수능 성적 발표된 후에 만약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는 이제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나군에서 성균관대 공학계열인데요. 우선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탐구가 30%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우리 학생이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다군입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홍익대 신소재 화공시스템 공학부인데요. 역시 이제 국어, 수학, 탐구만 반영하고 우리 학생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영어는 제외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더라도 처음에는 합격되기 어렵고 아마 한 2번, 3번째 정도 가야 추가 합격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건국대입니다. 화학공학과인데요. 여기는 하향 안전지원 추세가 대세일 경우인데요. 여기는 추가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머니 어떻게 마음이 좀 놓이시는 것 같으신가요? 아,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오늘 내용 좀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연세대를 지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국수형과 영역별 조합을 잘 따져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가군과 나군은 소신 지원, 그리고 다군은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나군은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다군에서는 홍익대학교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를 추천해 드립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일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결정적 고지 합격연구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다음 달이죠. 12월 19일이면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정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우리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능 100% 전형과 수능 우선 선발 전형, 이 두 가지 전형에 대한 차이점을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능 우선 선발과 수능 100% 전형이라는 게 이게 이름은 좀 비슷한데 내용은 좀 차이가 있어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좀 알아볼게요. 네. 먼저 수능 100% 전형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수능 100% 전형은 말 그대로 수능 성적만 가지고 100% 선발하는 전형을 수능 100%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때문에 이제 학생부 성적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수능 성적만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이 좀 불리하고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 전형을 통해서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수능 100% 전형이라 하더라도 모집 군별로 수능 반영이나 영역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선발 전형은 어떤 걸까요? 네. 우선 선발 전형이라는 것은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수능 성적으로 일정 비율을 우선 선발하고 이 우선 선발 범위에 못 들어간 학생들의 경우는 일반 선발로 지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선발로 내려가게 되면 학생부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수능 우선 선발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능 100% 전형과 그 수능 우선 선발 전형 지원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네. 수능 100% 전형이나 수능 우선 선발 전형 모두 다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의하셔야 할 것은 수능 반영 영역별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또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수능 100% 전형과 수능 우선 선발 전형에 몰려서 합격선이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더라도 일부 주요 교과 위주로 자랑 과목을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 혹은 또 대학마다 학생부 성적의 등급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내신 그 성적의 반영 비율을 줄여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유념해서 살펴보시되 수능 성적과 학생부 반영 성적을 해당 대학의 반영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부 반영 과목이라던가 비율 같은 것도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수능 관련 소식인데 그 영어 영역 선택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 종래 이제 영어 B형을 준비했다가 실제 수능 시험에서 영어 A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10명 중에 9명 정도가 2등급에서 3등급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성적 향상을 위해서 결국 영어 A형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6.9%였는데 이 학생들 가운데 89%는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어 A, B형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은 B형에다가 10%에서 15%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이 A형 점수 상승폭이 B형 가산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A형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영어 영역 응시 유형을 A형으로 변경한 우리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형으로 한 학생들은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이었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교시 시작했습니다.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단국대 입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입니다. 네, 학생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수능 가채점 해보니까 기대한 만큼 점수가 나왔나요? 아니요. 좀 아쉽겠죠. 알겠습니다. 네. 전략을 좀 잘 짜드릴게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조미정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힘내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은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기로 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성적의 안정권인 대학을 알고 싶어요. 네, 안정권으로 좀 갈 수 있는 대학을 원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조미정 선생님께서 사전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는 4.7, 수학 5.5, 영어 5.5, 과학 5.0으로 3학년까지 국수영과 평균은 5.3등급이고요. 이번에 봤던 수능 가채점 예상 점수는요. 국어 A 100분이 83에 3등급, 수학 B는 100분이 53에 5등급, 영어 B 61에 4등급, 화학원은 27에 6등급, 생명과학원은 79에 3등급입니다. 네. 다음은 정시 희망대학인데요. 경기대 화학과 그리고 당국대 제약공학과, 당국대 화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수시 2차 지원했던 대학은 당국대 천안의 제약화학공학과하고 경기대 화학과를 수시 2차에 지원했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지금 보니까 다 화학 쪽으로, 공학 쪽으로 네.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점수 어떻게 보셨나요?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나중에 약대를 가고 싶다는 그런 이제 희망 때문에 네. 화학과를 다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내신 성적을 봤더니 1학년 때부터 이제 3학년 때까지 조금 고름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성적대가 조금 저조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채점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 원점수 합은 260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표준 점수는 430, 그 다음에 예상 평균 등급은 4.1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성적이면 사실상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가기에는 쉽지는 않다. 특히 이제 희망하는 화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중상위 학과로 좀 높은 학과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의 강점을 좀 보면은 수학하고 화학원 성적은 조금 낮긴 한데요. 자연계 학생 입장에서 국어 성적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생명과학 원을 상대적으로 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자연계 학생이지만 국어 반영을 하는 그런 대학을 꼭 염두를 해둬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영역 군별로 갔을 때 국어를 뺀 수학, 영어, 탐구의 조합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이 모두 포함된 그런 부분이 우리 학생에게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 학생이 받은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영역별 네. 표준 점수 그리고 백분위를 통해서 학생의 네. 위치를 좀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먼저 화면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받았던 그 표준 점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수학 같은 경우 원점수 5등급으로 굉장히 낮지만 상대적으로 수학 B를 봐서 표준 점수가 102점입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별로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이제 총점상으로 총점 440점을 받던 이 친구들에 비하면 여전히 수학하고 과학 탐구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성적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반영을 할 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 중에서 수학하고 탐구가 상대적으로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보다는 국영수 탐구의 반영 비율이 좀 비슷비슷한 그런 대학의 반영 비율을 찾아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에 B형을 봤을 때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면서 가산점을 많이 주는 곳이면 상대적으로 그 점수의 갭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우리 학생에게는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영역 군별 수능 시험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에 대해서 국수 영탐을 반영했을 때하고 수영탐을 반영했을 때의 전국 등수를 보면은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동일하게 국수영탐을 모두 반영했을 때가 수영탐을 반영했을 때보다는 전국 등수가 한 8,000등 이상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8,000등에서 10,000등 정도의
전국 등수가 이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레벨로는 한 4-5개 정도의 대학의 수준이 사실은 굉장히 뛰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그런 조합은 국수영탐을 모두 반영하면서 가산점이 많고 그 다음에 100분위 또는 표준점수 대학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학생에게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처럼 이제 중위권 수준의 이제 성적대가 예상되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 정시 지망 대학을 선택할 때 추가로 또 고려할 점이 어떤 점인지 우리 최준규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그 내신 성적에서 가장 경쟁력 있게 나온 과목이 국어거든요. 네. 국어 성적인데 실제로 수능에서도 국어 성적이 가장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에서 수학 성적이 상당히 좀 아쉬웠었는데 수능에서도 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하고 그 수능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은 특별히 자연계면서도 이렇게 문과 쪽에는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자연계 과목의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이 본인도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고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라면은요, 조민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요, 수학 B형을 보셨으니까 B형의 가산점 보는 대학은 반드시 찾아서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고요. 탐구 영역에 화학은 조금 낮긴 하지만은 생명과학은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등급이 나왔으니까 요 2개, 그러니까 탐구 하나, 그 다음에 수학 B형의 가산점 주는 대학, 요 대학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은 아마 우리 학생이 원하는 어떤 그 긍정적인 결과는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리한 조합을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대한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조민정 선생님? 네, 우선 수시의 가능성을 보기 전에 우리 친구가 이제 수시 2차에 경기대하고 단국대 천안 적성고사에 대해서 응시를 했는데요. 아마 오늘 경기대가 그 2단계 적성고사를 보는 학생에 대한 발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우리 학생 오늘 발표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확인 안 했어요? 네. 네. 그렇구나. 아마 오늘 좀 발표를 했을 거예요. 알고 방송 있나요? 끝나고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방송 끝나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대하고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 이 전형 방식이 1단계에서 학생부로 일정 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 적성고사를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이제 경기대 화학과하고 단국대 천안의 제약공학과를 응시했는데 경기대 같은 경우 학생부로 40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적성고사를 봐서 적성을 70% 반영을 합니다. 시험이 11월 24일 이번 주 주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단계 합격자 발표를 했을 거고요. 전년도까지 지원 가능한, 즉 합격 가능했던 친구들의 평균적인 내신 성적대가 3.8로 조금 높기는 해요. 우리 학생이 지금 5.3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40배수 안에 들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적성고사를 치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국대 천안의 제약공학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발 방식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합격 가능한 내신 성적대가 4.5인데요. 이 경우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적성고사의 결과에 따라서 성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경기대의 경우에는 적성고사를 보게 될지 확인을 꼭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들은 지원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똑같이 경기대 단국대 천안을 지금 이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대 화학과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16명을 선발하고요. 반영 비율이 20, 30, 3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의 점수를 그 대학의 성적으로 환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원 가능한 점수대는 84.71 정도인데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하고 수능 성적을 합쳐봤더니 한 71점 정도가 돼서 13점 정도가 사실 이제 부족해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대학은 상향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국대 천안입니다. 단국대 천안은요, 제약공학과를
나군과 다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반영 방법이 학생부 20과 수능 80이에요. 근데 여기는 반영 비율 중에서 수학이 35, 그 다음에 영어 30, 그 다음에 과학 20, 국어 15%입니다. 거기에 수학 비용은 15% 가산점이 붙고요. 영어 비용도 15% 가산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산점을 다 이제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의 총점이 707점 정도가 나오고요. 합격 가능한 점수대는 859점 정도니까 벌써 150점 정도의 차이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현실적으로는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종희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정시대학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경기대학교하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와 같은 경우는 현재 가채점 결과 이 상황으로서는 상향 지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지원 가능한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올해 반드시 대학을 꼭 가실 건가요? 네. 이제 재수를 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대학도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의 성적대로 A, B, B를 보기는 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약대 편입을 위해서 약학대학이 있는 대학 위주로 대학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편입을 볼 때 자기 대학의 학생들을 일정 부분 이상 뽑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런 대학 위주로 대학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선 가군인데요. 가군에 이제 충남대학교에 있는 생물환경화학과입니다. 여기는 실제 화학과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농대 쪽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이고요. 그래서 충남대 중에서는 하위 학과에 속해서 그나마 갈 수 있는 가능 점수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반영 비율 마찬가지로 수학이 32%로 높은 편인데 표준 점수를 반영하면서 가산점이 25%로 굉장히 네. 높습니다. 네, 여기는요. 높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 생물환경화학과 같은 경우는 2.87점 정도가 점수가 약간 여유가 있어서 소신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라대인데요. 이제 강원도 소재의 한라대인데 여기는 이제 신소재 화학공학과입니다. 과 상태는 굉장히 높은 학과이죠. 여기는 반영 방식이 탐구는 고정되어 있고요. 국수형 중에서 잘 본 거 2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국어를 잘 봤기 때문에 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 반영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반영 비율이 4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학생에게 이제 유리한 점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만으로 보면 1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지금 아쉬운 게 학생부에서 9점 정도가 감점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상향 지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 충남대하고 한라대 중에서 소신 지원을 할 것인지 조금 도전적으로 한라대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이제 나군과 다군은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군 보겠습니다. 나군은 대구 가톨릭대인데요. 자율전공학부에 이제 나중에 화학과를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는 수학 15%, 영어비에 25%, 또 과학탐구까지 5%까지 가산점을 줘요. 네. 그럼 이 친구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잘 본 거에 가산점을 또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학생은 수학, 영어, 과학에서 모두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12점 정도 남고요. 학생부에서 9점이 감점이 되더라도 점수가 여유 있게 남아서 안정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계명대입니다.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기는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가 합격을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군에서 한라대를 상향 쓴다면 나군 같은 경우는 대구 카톨릭대로 안정 지원을 넣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다군 마지막 이제 원광대입니다. 원광대 바이오 나노 화학부인데요. 여기는 이제 3명밖에 뽑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탐구 하나 반영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비의 15%, 영어비의 20%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는 점수가 7점 정도 여유 있게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군의 원광대도 안정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떻게 상담 도움 됐나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지금 약대 그 편입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도 생각을 해서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국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은 표준 점수보다 100분위가 유리하다는 점이고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 모두 국수영탐이 수영탐보다 우수한 학생입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요. 학생부 발령 비율이 낮거나 없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등급 간 점수차가 적은 대학이 유리합니다. 수학 B와 영어 B 가산점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는 소신입니다. 충남대학교 생명환경화학과, 한라대학교 신소재화학공학과, 나군은 대구가톨릭대 자율전공학부, 계명대 화학과, 다군에서는 원광대 바이오 나노 화학부를 추천해 드립니다.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오늘도 수험생들의 가채점 바탕으로 정시 상담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조미정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은 충남대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서울시립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정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